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 보객이 25회 37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옳은 것입니다. 1번 위법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명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죠. 민법에서는 이런 벌칙이 잘 시험에 안 나오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벌칙이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확정 금액이 아니라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위반 기간, 위반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합니다. 확정된 금액이라고 해서 X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위법한 명의신탁의 신탁자라도 이미 실명 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했는데 과징금은 실명 등기를 해도 부과합니다. 다만 이행강제금은 이행을 하면 부과하지는 않죠. 4번 명의신탁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낸다 했는데 1차 이행강제금 10%고요. 2차 이행강제금 20%입니다. 과징금 부과받고 나서 1년 안에 실명 등기를 안 하면 10%, 또 1년이 지나면 20% 이행강제금 딱 2번만 부과하고 끝입니다. 3번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했는데 언제나 무효가 아니고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기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주택임대차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주택 아니고 그냥 임대차네요. 임대차 등인데 틀린 것은 아닌데 1번 민법상 임대차의 최단기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민법에서는 최단기, 최장기 존속기간 둘 다 규정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민법상 임대차 갱신 횟수 제한 없다. 예, 그렇습니다. 갱신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4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의 최단기 존속기간은 2년이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이고 임차인에게 유리한 것은 유효합니다. 5번 민법상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하면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6개월이 아니고 민법은 1개월입니다. 1개월.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 달 지나면 주인은 돈 내줘야 됩니다.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6개월이 아니고 1년입니다. 1년. 1년이 아니고 1개월입니다. 1개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5번은 민법 임대차입니다. 우리 중개실무에 이렇게 출제됐죠. 민법 내용인데. 자, 다음은 3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기억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제3자의 저당권 설정 등일이 같은 날이면
임차인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네, 그렇습니다. 대항력은 다음날 오전 0시에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오전 0시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통하여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네, 그렇습니다. 새로 매수를 했다면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중간에 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는 안 나가고 버텨도 됩니다. 이것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면제권은 주택가격의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인정을 받습니다. 2분의 1입니다. 3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 예를 들면 최우선 면제 받아야 될 세입자 2천만 원짜리 세입자가 5명 있으면 총 1억을 최우선 면제해 줘야 되네요. 다가구 같은 경우. 근데 경매에 만약에 1억에 낙찰됐다면 1억 다 최우선 면제해 주고 나면 최선순위 물건들이 보호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 낙찰가가 1억이라면 그 중에 2분의 1, 5천만 원만 떼내서 최우선 면제를 합니다. 그래서 소액 임차인이라고 해서 항상 최우선 면제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다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택가격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해 주기 때문에 이것 3분의 1이라고 해서 X고요. 4번 주택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다 했는데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 임대인 X입니다. 임대인이 아니고 임차인이죠. 자동 연장,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똑같은데요. 자동 연장되면 세입자는 2년 더 살 수도 있고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주인은 3개월 지나면 돈 내줘야 됩니다. 보증금 내줘야 되죠.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거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중 옳은 것입니다. 1번 상가 건물의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등기를 했다면 등기한 그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음 날 X가 되겠고요. 2번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경매에 의해서 매각된 임차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더라도 배당해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데 인도해야만 합니다. 원칙은 동시행이죠. 그러나 사실상은 선의행을 하고 있죠. 그 명도했다는 확인서를 매수인한테 받아야만 배당을 해줍니다. 인도해야만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3번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해서 X죠. 편면적 강행 규정이니까 6개월 정했으면 최단기가 2년인데 2년 미만으로 정해도 임차인, 세입자는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주인은 6개월 계약했으니까 6개월 만에 나가라 이러면 세입자가 2년 살 건데요 하면 내보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자동 연장, 법정 갱신 같은 말이죠. 그 존속기간은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 아니라 기간 만료되고 나면 1년 더 연장됩니다. 안 때로부터가 아니고 그래서 틀렸고 안 때로부터 X가 되겠고요. 5번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 요게 옳은 내용이네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5회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26회 해설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